네, 지난해 하반기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여러분께서 요즘 관심 많으신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본다고요? 네, 자동차 업종 1위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과몰입 장인 이렇게 아까 소개가 되던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성입니다. 과몰입 장인이라고 불리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수상 소감과 함께 설명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요즘 조금 전에 소개 글로 네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제 범모빌리티 관점에서 중국의 샤오미 같은 주식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1년 동안 4배가 올랐고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범모빌리티 관점에서는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한국 증시에 있는 자동차 섹터에는 관심이 좀 덜하죠. 진하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그 범모빌리티 관점에서 이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인공지능의 최종 완성본이 물리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네, 그 물리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이동 능력이고 그 이동 능력 개발이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과몰입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과몰입할 때 우리가 이제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더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라는 게 이제 모빌리티에서 이제 뭐 로봇까지 막 이렇게 무한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국내 시장의 완성차 업체들부터 좀 점검을 하고 싶거든요. 네. 당장 제일 큰 이슈는 관세죠. 미국에서 이제 상호 관세 얘기를 하고 하지만 25% 세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러고 네, 각 맞습니다. 국가마다 이 세율이 또 다 다를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사실 이 관세와 관련된 플로우를 보면 이제 미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가장 먼저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이제 거론을 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일본 얘기도 나오고 유럽 얘기도 나오고 이제 한국 얘기도 결국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어떤 특정 섹터에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우리가 적자를 덜 보게 해줘야 돼. 네. 그런 컨셉이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미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으니 그걸 마이너스로 만들어가 아니라 네. 일본에서도 이제 협상이 진행됐던 것처럼 방위비를 올려준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다종 산업에서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 종합 점수 관점에서 미국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관세가 쓰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한국에서 어떠한 제스처가 나오지 못한다면 네. 그럼 너네가 덧셈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줄여야겠어라고 자동차 관세를 푸시하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방위비를 상승시키거나 네네. 그런 액션들이 나온다면 피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관세 이슈가 마치 지금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네.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자, 직관적으로는 작년 11월 5일 미국 대선 전에 네. 우리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유력하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대상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였죠. 그래서 11월 5일 전에 트럼프의 당선 전에 관세 이슈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 주가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주가가 그대로고요. 네네. 기아자동차도 주가가 오늘 주가와 그대로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자, 그럼 관세 이슈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기아, 국내 자동차 업종이 눌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5일 대선 전에 6개월 동안 자동차 섹터는 주가가 거의 3분의 1씩 하향 조정됐던 상황이고요. 저는 이 관세 이슈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모빌리티의 시장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이나 중국 시장, 주요 시장의 선도 업체들이 이 자동차 수요의 중심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꿔왔다면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카로의 진전을 만들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현대기아가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은 이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 이익이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20% 30% 내려갈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지금 보던 수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20-30%의 이익 레벨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전에 현대기아는 PER을 한 9배, 8배 정도 받아왔거든요. 자, 지금 3배, 4배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PER이 3배, 4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이제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어닝이 아니라 이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에 근거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주가에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피해갈 수 있으면 좋죠. 네. 하지만 진짜로 자동차 섹터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회사들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뭐 테슬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는 6월에 로보택시를 시작한다고 하죠.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그 의미 하에서 자동차 섹터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기아 다양한 부품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샤오미 예를 들어주셨는데 샤오미에 대해서 또 쓰신 부분을 보면 제2의 애플을 넘어서 제2의 테슬라가 되고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 네.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한 20-30% 이익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렇다면은 현대차, 기아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주가 측면에서 예.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작년에 170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70만 대를 현지에서 생산을 했고 100만 대를 한국에서 수출을 했죠. 네. 자, 그럼 수출하고 있는 이 판매 가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약 4천만 원 정도 가격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네. 비용으로 현대기아가 않는다라고 하면 4천만 원에 25%, 1천만 원 정도의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것을 100만 대를 그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대당 1천만 원의 손실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10조 가까운 돈이 비용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요. 현대기아 합산 이익의 레벨을 저희가 지금 한 20조 후반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전체 이익의 레벨이 3분의 1 정도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산술적인 이 현대기아의 가치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강조드리듯 네. 이제 이익 추정치가 3분의 1 정도 내려갈 수 있어요라는 우려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현대기아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비즈니스가 5년 뒤, 10년 뒤에도 영속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현대기아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4월 2일에 미국에서 관세 이슈가 일단락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기든 아니든 네. 관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6월 달에는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게 되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기술적 진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음. 그 시기에 맞춰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기술적 진전, 이 스마트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진전에 대한 그 발표 행사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는지도 상당히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권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관세가 설령 4월 달에 뭐 몇 퍼센트가 되든 부과된다 하더라도 현대차의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도리어 지금 현대차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차는 그렇다 치고 밑에 부품업체들도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현대차는 관세 이슈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미국에다 메타 플랜트도 지어놓고 네. 투자도 해놨으니 관세에 그래도 조금 영향을 덜 받을 거야. 근데 우리 중소부품사들은 또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부품사 친구들은 네. 결국은 부품을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에게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데 이제 우리나라 부품사들은 당연하게도 현대기아가 전방의 최대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고객사들을 한번 정렬해 본다면 뭐 GM, 포드, 폭스바겐 이런 미국과 유럽의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또한 주요 고객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문제는 지금 이 친구들의 판매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도약, 예를 들면 2020년에 중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수출 물량이 80만 대였습니다. 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만 대 육박을 하죠. 4년 만에. 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싼 자동차를 만드는 걸 넘어
좋은 자동차, 편리한 자동차, 스마트카로의 진전까지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 저변이 계속 전 세계 시장에서 확장될 거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부품사 입장에서 이 자기 자신들의 고객사들이 이런 경쟁에서 조금 점유율의 훼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현대, 기아를 포함해서 레거시 자동차를 보통 12개를 꼽습니다. GM, 포드, 토요타, 혼다, 닛산, 폭스바겐, BMW, 벤츠, 르노 이 정도를 묶어서 12개의 레거시 업체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판매 점유율이 그리고 절대 판매량이 지금 4년째 내리막입니다. 경쟁에서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국내 부품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대자동차도 8개월 연속 판매 감소가 YOY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방 볼륨 감소에 이제 악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이제 현재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품사를 바라볼 때 투자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알았던 기존 레가시 업체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친구들보다는 네네. 그 레가시 업체에게서 점유율을 앗아가고 있는 중국이나 테슬라 같은 친구들에게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친구가 당연하게도 외형 성장이 나오고 차별화된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네.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만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HL 만도. 네, 맞습니다. 최선호주가 그러면 HL 만도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네. 말씀을 못 듣는데 앞서서도 샤오미의 선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상당히 인상 깊거든요.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해 내신 리포트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고 네. 중국의 기술 발전도 상당히 또 인상 깊게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어느 정도가 보여주는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현대, 기아에 대해서 네네.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제 물리인공지능 로봇의 이동 능력을 개발하는 그 축을 나눠 본다면 3축으로 지금 현재 네. 구분이 됩니다. 테슬라 진영, 테슬라가 모든 수직 계열화된 가치 사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테슬라 진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파웨이가 주관이 돼서 네. 중국의 관영 자동차 업체를 이끌어서 이 개발을 하고 있는 파웨이 진영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민영 자동차 회사들과 글로벌 레가시 업체들이 의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진영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수준을 정렬해 본다면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화웨이 진영이 가장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 같은 친구들이 이제 3등 진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의 가속도로 봤을 때는 샤오미가 곧 3등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엔비디아 진영에서 함께 지금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자동차 부문 또 1위를 차지하신 애널리스트죠.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위원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